우리는 왜 공포 영화를 보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대답이 있지만은 첫 번째는 공포 영화를 보고 나면 영화가 끝난 후 안도감의 카타르시스가 느껴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억압된 욕구가 공포 영화라는 일종의 판타지 공간에서 쉽게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답변입니다. 1인 가구 560만, 전체 가구 중 4분의 1이 혼자 살아가는 이 시대, 바로 우리 주변의 원룸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공포스러운 이야기, 2018년 대한민국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현실성을 보여주는 공포영화 도어락에 대한 리뷰입니다. 스포일러가 있으니 감상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도어락은 2011년 스페인의 하우메 발라게로 감독이 만든 설립 타이틀을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곤히 잠드세요라는 제목으로 상영되기도 하였는데, 리메이크라고는 하지만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각색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는 새로운 내용의 공포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경민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 것이 늘 불안합니다. 그날 누가 저희 집 문을 막 두드렸는데요. 집 안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집 앞에서 문만 두드리다 갔다, 그거네, 그죠? 여기 별일 없습니다. 그만 복귀하겠습니다. 급기야 누군가 문을 두들기고 경찰에 신고하지만 별일 아니라고 돌아가는 경찰. 혼자 사는 경민의 방 침대 밑에 숨어있는 남자. 샤워도 하고 양치질도 하고 청소도 하면서 잠들어 있는 경민 몰래 자기 방처럼 살고 있습니다. 영화 도어락은 원작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 다른 구성으로 전개되면서 원작을 거의 느낄 수 없게 각색되어 있지만은 허정 감독의 숨바꼭질과는 비슷한 냄새가 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한계입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사실감 있게 묘사한 영화로 감정을 적절히 자제하면서 긴장감과 섬뜩함에 빠지게 하고 재미도 있고 몰입감도 주는 잘 연출된 영화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보다 영화가 시작되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쭉 일관성 있게 긴장감을 조성하는 연출력입니다. 중간에 잠시 쉬지도 않고 계속 이어지는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하니 관객으로서는 잠시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몰입되어 영화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영화들이 자기 색깔을 잊어버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화는 공포라는 장르에 맞게 영화의 바탕에 깔려있는 분위기를 한 색깔로 끝까지 유지해 나가니 영화가 제대로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빛과 조명을 잘 맞춘 촬영입니다. 공포 영화의 특성상 어두운 장면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특히 이 영화는 폐쇄된 어두운 방들이 많이 나오는데, 원룸 건물의 복도, 경민의 방, 폐가, 폐쇄된 호텔 등을 비율에 맞는 적절한 조명과 빛으로 조화롭게 촬영해서 현실감을 느낄 뿐 아니라 공포감이 더욱 심해지는 심리적 공간을 제공했다고 생각됩니다. 음악도 좋았습니다. 모든 영화에서 음악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은 특히 공포물에서 음악은 필수 불가결의 요소죠. 소리가 주는 불안감, 그냥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에 음악을 입혔을 때 그 공포감은 절정으로 치달립니다. 영화 도우락에서 음악은 그런 측면에서 아주 적절하게 효과 있게 잘 사용되어졌습니다. 또한 은행에서의 아침 출근 체조 장면,
지하철 옆자리 남자가 효주에게 얼굴을 기대어 졸고 있는 장면, 남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남자 속옷, 남자 구두를 경민의 원룸에 비치한 장면들은 소소한 것 같지만은 영화의 맛을 살려주는 감초 같은 절묘한 미장센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는 대부분 좋았습니다. 특히 공효진의 연기는 불안해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여성 역할을 베테랑 배우답게 잘 표현해 주었고, 김혜원의 연기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은 자신의 캐릭터에 충실했습니다. 김성우는 악역만 하다가 모처럼 형사역을 맡아 그런지 처음에는 약간 어색했는데 영화가 진행될수록 형사의 냄새가 진하게 풍겨져 나왔고, 경민을 괴롭히는 불량 고객 역의 조복리의 연기도 정말 좋았는데 옆에 있으면 한 펀치 올리고 싶도록 얄밉고 불량스러운 범인으로 제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악역 범인으로 나오는 이가섭 연기는 크게 칭찬할 만하지는 않군요. 어딘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움이 보이고 자신감 있게 자신의 캐릭터에 완전히 빠져서 연기하는 게 아니라 눈치를 보는 듯한 자신 없는 표정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영화의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뻔한 캐릭터와 예측 가능한 스토리 전개입니다. 리메이크라서가 아니라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이라는 예고편 광고 걸기를 보는 순간 나머지 이야기는 그냥 일사천리로 누구나 예상되어 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시나리오상의 한계입니다. 범인은 사람을 쉽게 해치는 정신병자일 것이고, 피해자는 얌전한 평범한 여성일 거고, 경찰은 무능할 것이고, 도와줄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식으로 짜여질 수밖에 없는데, 역시나 이 영화도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왜 사람을 죽이는지, 그것도 토막을 내는지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원작에서 범인은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을 끝까지 괴롭히고 불행하게 하면서 자신은 행복을 느끼는 사이코임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도우락에서는 범인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자를 죽이고 감금하고 다리를 절단하고 심지어 경민 주변에 있는 남자들, 특히 불량 고객 김기정까지 왜 살해하였는지 장면만 있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범인이 사이코라는 설정도 없이 그냥 납치하고 사람을 죽이니 관객은 밋밋한 활동사진을 보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중반 이후로 가면서 억지스럽게 진행됩니다. 편의점에서 우연히 수상한 여자를 발견하게 되고, 뒤따라가다가 정말 우연히 범인의 은시처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집에서 또 우연히 납치되어 있는 여자를 보게 되고, 간신히 도망쳐 나오는데 범인이 계속 따라오길래 사거리 한복판에서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치지만 어찌된 판인지 벌건 대낮에 사람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경민이 범인에게 붙잡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일부러 숨어버린 것 같은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인의 은신처 대문 도어락이 경민의 도어락과 모양 색깔이 같고 비밀번호를 눌러보니 이 또한 같습니다. 무엇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였는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범인은 실제 마스터키로 경민의 방을 열고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며칠 전에 바꾼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리고 왜 자기 대문 도어락 번호를 같이 하였는지 설명도 이유도 없이 미장센을 낭비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불량 고객 김기정이 경민의 직장 동생 효주의 방에 들어가 효주를 해치려고 하는 영상통화를 보았으면은 전화를 끊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누가 봐도 일반적인 상식이고 대처 방식인데, 자신이 범인을 붙잡겠다고 전화를 계속 보면서 혼자서 효주의 방으로 뛰어서 쳐들어갔는데,
힘이 약한 자신이 어떻게 범인을 상대하겠다는 것인지 비상식적인 억지스러움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영화가 개연성 없이 전개되면 관객은 불만을 터뜨리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 전체를 놓고 총평을 해보면 공포영화로서 그런대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수작은 아니지만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는, 때로는 긴장감을 느끼고 때로는 마음을 조이면서 감상할 수 있는, 특히 주인공 경민과 비슷한 처지인 20, 30대 원룸의 혼자 사는 여성들은 이 영화를 보고 방범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자신의 주거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저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5점입니다. 감사합니다.